안녕하세요. 자동차 컨텐츠 크리에이터 관입바입니다. 지난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되는 PPT 모터 투어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샌프란의 멋진 드라이빙 코스에서 아우디 RS 라인들과 함께 짜릿한 드라이빙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도착한 첫날은 호텔에서 푹 쉬었고요. 베이브리지 야경을 보며 즐거운 저녁을 보냈습니다. PPT 모터 투어와 함께하는 아우디 RS 시승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내일 모토투어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이네. 조금만 더 크게. 좀 더 크게 얘기해야 돼. 형은 이제 TT RS를 타고 나는 RS3를 타는데 사실 엔진이 둘이 똑같아, 알아? 5기통이야? 5기통. 똑같이? 근데 이제 나는 형이랑 엔진이 똑같기 때문에 좀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럼 얘 400마력 아니야, 400마력. 이게 무시를 못한단 말이지. 야 M2 깨갱이네. 그니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실제 M2 오너들이 RS3에 대해 궁금해해. 그래서 나는 PPT 모토2에 여행을 하러 왔지만 이런 M2를 개인적으로 타고 있고 M2를 타는 사람이 또 RS3에 궁금해하고 하니까 좀 약간의 책임감이 있어. 그치. 약간 묘한. 산타페 타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차가 소렌토야. 아, 다른 차가 아니라 소렌토야?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기 보니까 아우디 R8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탈 차량이 도착해 있어요. 자, 저기 보이시죠? 와, 진짜 이쁘다. 장난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고프로가 감각이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자, 시동 걸었습니다. 저희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자, 드라이브 중에 있습니다. 출발한 지는 약 1시간 정도 지났고요. 아, 왼쪽 편에 바다가 진짜, 옆에는 산에 우측은 산, 좌측은 바다. 너무 멋있는 절경 속에서 드라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RS3를 선택한 이유는 실제 타고 있는 차가 M2기 때문인데요. RS3도 제가 많이 궁금했던 차량이고 실제로 소유하고 싶었던 차종 중에 하나여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신청해가지고 타보게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일단 400마력이라는 점. 400마력이라는 수치가 상징적인 것과 같아요. 400마력이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 해서 어느 정도 고성능, 그 다음에 완전 초고성능 이렇게 나뉘어서 보통은 400마력 정도 넘어선 차량들을 진짜 고성능 차량이라고들 하죠. 이제 M2에 대비해서 약 80kg 정도 가벼운 무게. 그래서 제원을 살펴보니까 RS3가 1515kg더라고요. M2는 약 1590kg 정도 됩니다. 제로백 같은 경우에도 RS3는 4.1초로 알고 있고요. M2 같은 경우에 4.3초로 알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가속도를 많이 테스트 해봤는데 확실히 400마력이라 그런지 M2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소유했던 1M 같은 경우에는 4000rpm 정도에서 이제 힘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350마력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M2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달라요. 마력은 올랐지만 오히려 가속감은 1M이 더 좋습니다. RS3 같은 경우에는 초반 가속력도 좋고 중후반 가속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400마력이라 그런지 확실히 그 힘을 느낄 수 있고요. 경쾌합니다. RPM을 올렸을 때는 굉장히 흥분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구형 R8 같은 느낌이 굉장히 있어요. RPM이 치솟을 때 예전 R8에서 느꼈던 그런 배기음, 엔진음이 들려옵니다. 이게 5기통이더라고요. 와, 5기통에서 어떻게 그 R8 같은 느낌의 그 엔진 회전 질감을 느낄 수 있는지 정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갈 때 이 RPM 느낌이 봐봐요. 오, RS3가 약간 변태적인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프론트 타이어 사이즈가 2559고요 리어 사이즈가 235입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전륜 차량들이 언더스티어 세팅을 잡기 위해서 보통 프론트 타이어 크기를 키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산차의 이제 타이어 사이즈가 앞뒤 다르게 세팅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렇게 해야만 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타이어가 좀 더 크다는 느낌 때문인지
뒤에가 약간 살랑살랑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이 그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게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긴 해요. TT RS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리어 타이어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타이어 사이즈가 다른 거 보면은 어쨌든 RS3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아우디에서. 이거 앞뒷바퀴 잘못 낀 거라고. 앞뒷바퀴 잘못 낀 거라고. 아니라니까. 네가 어떻게 하냐고. 원래 그런다니까, RS3는. 실수라고. 아니라니까. 말이 되냐고. 우리 오늘 샀다고 했지. 응? 말이 안 돼. 자, 출발합니다. 자, 이틀 밤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새벽같이 드라이빙을 나가려고 해요. 자, 이런 불빛 세레머니가 아우디는 진짜 멋있습니다. 자, 트렁크가 열리면요, 트렁크 안에 공간에 캐리어 하나가 들어가고 공간이 여유롭진 않습니다. 자, 뭐가 또 잘 되냐면요, 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아우디 스포츠라는 그 불빛이 들어오고, 이 도어 안쪽에 스피커 쪽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RS3라는 도어 스커트에도 들어옵니다. 보면은 저기 컵홀더에도 불빛이 들어와요. 컵홀더에도 은은하니 예쁘네요. 자, 예열이 안 돼서 맥시멈 엔진 스피드가 5500rpm으로 고정시켜 놨습니다. 똑똑하네요. 자, 예열이 된 상태에서 밟아라, 요런 뜻이네요. 지금 연비가요 14.1 mpg라고 되어 있는데, 네이버에 계산해 보니까 평균 연비가 약 6km 정도 나옵니다. 고속 주행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연비 주행이나 그런 건 하지 않았어요. 다이나믹 모드로 계속 다녔기 때문에 약 6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타보니까요, 30마력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30마력 차이가 왜 크냐면요, M2는 힘이 좀 부족해요. RS3 같은 경우에는 출력도 일정하게 나오면서 폭발할 때는 또 폭발하는 그런 가속감이 일품입니다. 그러니까 M2는 그 힘이 균일하게 나오지만 뭔가 좀 아쉽다. 근데 RS3는 그 뭔가 아쉬움을 이 30마력이라는 힘으로 다 메꿔놨습니다. 트랙션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륜 시스템의 꽈트로의 도움 때문에 공도에서 운전했을 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속도 진짜 좋아요. 가속 좋습니다. 그래서 가속력에 대한 부족함은 사실 느끼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M2가 7000rpm까지 힘이 균일하게 나오는 거 마음에 들지만 뭔가 폭발적인 느낌이 좀 부족했다면, RS3는 7000rpm까지 힘은 균일하게 내주면서 폭발적인 가속도까지 그 아쉬움 2%까지 챙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클 것 같아요, 이 힘에 대해서는. 힘 좋아요, 힘 좋아요. 고개가 젖혀질 정도의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후륜이 싫다, 나는 트랙션이 자꾸 움찔움찔 거리는 것도 싫고, 트랙션이 좋았으면 좋겠다, 난 그래서 쿼트로가 좋다, 이러면 무조건 M2보다 RS3를 사야 합니다. 와, 좋습니다. 가속도 끝내주네요. 가속도 끝내줘. 가속도가 굉장히 가속도가 좋아요. M2랑 차량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매력있어요, 매력있어. 그러니까 운전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후륜에 대한 그런 것만 없으면 RS3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문 내짝에 뒷공간 있고 달리기 성능 이 정도에, 와, 가속도 진짜 좋다. 차는 400마력인가봐요 차는 400마력부터입니다. 좋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RPM이 올라갈 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몇 번을 얘기한지 모르지만, 소리 들리시죠?
가속해볼게요. 잘 나간다. 자, 잘 나갑니다. 너무 드라이빙 코스 너무 좋아요. 이 드라이빙 코스와 배기음이 어우러지니까 와, 환상적인 느낌이네요. 원래 아우디가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시트 포지션이 높은데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시트 포지션까지 높은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허벅지 부분 있죠, 이 허벅지 부분이 높아서 그 부분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게 흠이었거든요. 근데 이번부터는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릴 수가 있어요. 무릎이 뜨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보완이 됐습니다. 근데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아직도 시트 포지션은 살짝은 높아요. 대신에 이 무릎 부분이 이제 조절이 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예전만큼 아우디 시트 이거 노답이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센터페시아 소재들, 이 플라스틱 소재, 우레탄 소재죠. 이 부분이 좀 싸구려티가 확실히 많이 나고, 송풍구 디자인은 괜찮은데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백 사이즈는 이리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송풍구 디자인은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좀 이 부분이 좀 별로, 저는 이제 너무 커요. 너무 커. 좀 작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네요. 차량에 와이파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해서 음악 듣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우디 MMI 2970 있죠? 이걸로 연결했어요. 숙소 돌아가는 길에 지금 RS3를 다시 타고 있는데, 지금 주행한 지는 한 5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400마력이라는 출력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드라이빙 기술 없이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재밌게 쏟아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인상 깊었던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요술봉처럼 400마력 하면 바로 400마력이 나옵니다. 자, 한번 밟아볼까요? 자, 3단 400마력! 바로 400마력이 나옵니다. 아주 잘 달리고요,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풀악셀을 밟으면 몸이 뒤로 젖혀져요. 근데 보통 M2나 그런 건 1, 2단 아니면 느끼기 힘든데, 얘는 3단에서도 젖혀집니다, 몸이. 그리고 7단 에스트로닉 때문에 이 변속되는 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르고, 변속되는 소리 굉장히 좋아요. 배기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실내나 이런 부분에서는 M2와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움을 느끼기엔 좀 힘들죠. 근데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아우디는 불빛을 잘 다루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아우디 RS3의 실내가 너무너무 예뻐요. 특히나 스피커에 있는 앰비언트도 예쁘고요, 컵홀더에 있는 앰비언트도 예쁩니다. 무엇보다 스티어링 디자인도 굉장히 부각되네요. 뒷좌석은 생각보다 탈만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70 있죠? G70보다 훨씬 넓어요. 크기는 더 작아 보이는데 뒷자리의 착좌감이나 그런 느낌이 제네시스 G70보다 더 좋습니다. 다만 이 일렬 시트 디자인 때문에 약간은 헤드레스트가 뚫려있지 않아서 좀 답답한 느낌을 받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뒷자리가 생각보다 넓어서 실용성이 꽤 좋은데요. 브레이크 말씀 안 드렸는데 브레이크는 프론트 브레이크가 제가 봤을 때는 8P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캘리퍼 디자인이 구형 RS5에 들어간 거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로터 사이즈는 좀 작지만 어쨌든 브레이크는 8P가 들어간 걸로 확인됩니다. 진짜 뭐 아주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게 정말 이 차를 두고 하는 말 같고요. 아쉬운 점이라면 너무 세단 같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생김새가 너무 세단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높고, 그러니까 보통 고성능 세단이라고 하면은 좀 오버핸더나 좀 그런 낮고 넓은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전에 비해서 이 RS3 전세대 RS3에 비해서 조금은 더 그런 매력이 사라진 것 같아요.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어쨌든 타이어 사이즈가 프론트가 255 사이즈고
리어가 235 사이즈라는 것도 굉장히 뭐 좀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한 점이죠. 그런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 이런 버튼들이나 이런 핸들 스티어링, 패들 시프트 이런 촉감, 이런 버튼들의 질감, 이건 나름 괜찮습니다. 미국 PPT 모터 투어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던 차량들도 경험할 수 있고, 2, 3회씩 타면서 아우디에 대한, 특히 RS3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체 같은 경우에는 RS답게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굴곡이죠. 노면 굴곡 같은 데에는 서스펜션이 저게 충격을 쫀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간씩 쳐내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뭐 크게 부각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특징? 그냥 그런 특징 같은 거고. 사륜 트랙션 굉장히 좋고, 탈출할 때 400마력을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그리고 파워풀하게 전달시키면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수 있고, 뒤에가 미끄러진다거나 그런 거는 웬만한 속도에서는 아우디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빡센 주행에서도 에스트로닉은 정말 기민하게 제가 원하는 단수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제대로 넣어줬습니다. 에스트로닉 칭찬하고 싶네요. 지금 이틀째 RS3를 타고 있는데요. 이틀째 타니까 조금씩 아쉬운 점이 눈에 띄네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시트 포지션이 조금 아쉬워요. 여전히 허벅지 부분을 조정을 가능하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허벅지 부분이 조정을 했지만 스포츠 드라이빙 시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핸들 그립감도 좋은 편인데, 막상 코너링을 했을 때, 극한의 코너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시트 포지션 때문에 약간 좀 안정성이 더 떨어진다는 느낌을 들어요. 그러니까 차는 안정적인데 시트 포지션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디가 타보니까 누구나 손쉽게 400마력을 쏟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차라는 게 이제 첨단 장비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하는 직결감이나 이런 그 운전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체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력이 더 작아도 운전하는 느낌이 좋은 차가 있고, 마력이 높아도 운전하는 느낌이 별로인 차가 있는데, 아우디 차량 계열들 전체를 포함해서 RS3까지 이제 고성능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전자장비에 둘러싸여 가지고 운전 본연의 재미가 조금 더 가려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 운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전자장비들 덕분에 운전은 더 쉬워졌지만, 그 운전하는 직결감, 이 고성능 차량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운전하는 직결감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아쉽다면 아쉬운 점일 것 같아요. 이거 고성능 차를 손쉽게 타고 싶은 유저들이 있고, 이걸 좀 다루는 걸 좋아하는 유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RS3는 전자 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고,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게 승차감이 편하다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누구나 쉽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대신에 M2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은 까다롭죠. 운전하는 재미는 굉장히 있지만 그 다루는 데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고, 악셀을 지려밟는 데에 있어서도 약간 좀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RS3 같은 건 마음의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RS7도 타보고 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준비 따위는 필요 없이 신호등 바뀌면 악셀 밟고 핸들만 꽉 쥐고 있으면 400마력을 누구나 쉽게 쏟아낼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오히려 그게 또 단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변속 느낌이 너무 그 전자장비에 가려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변속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변속 충격이 있어야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차를 2단에서 3단을 바꿨다에 대한 느낌이 좀 부족해요.